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한산했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굉장히 미약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나름 양지수가 모두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줬지만 코스피는 결국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 흐름을 펼쳐냈고요. 다만 거래대금이 13개월 내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이날 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은 모두 6조 원 정도를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은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팔자세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또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1,450원 이상으로 가격대가 웃돌면서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축이 됐습니다. 이날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쏠렸던 곳을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사들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고려 아련을 매수를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고려 아련도 지금 상당히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날 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10% 정도의 지수 하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되려 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파악을 해봤을 때 수익률이 10%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성공 투자를 이어갔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들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게임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왔었고요. 다음 장 통해서 이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확대 기대감이 나왔었고요. 선차를 용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해당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는 클로봇이 22%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었고요.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류 아틀란스가 이 공중에서 이 제비를 도는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기술적인 기대감을 같이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국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들을 드론 업체들이 따오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현재 국방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은 전통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같은 이 기업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구조였죠. 다만 이번에 팔란티어와 미국의 이 드론 기업인 안두릴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스X나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내년도의 예산안 안에서 드론과 관련된 예산들을 따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머스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런 유인기를 놓고서 굉장히 불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체제로 드론을 언급을 했던 만큼 여기에 스페이스X 한마디로 머스크의 기업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국방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드론 관련주들 연말에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의 기대감도 나왔죠. 애플이 폴더블폰 만든다라는 소식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달드린 바 있었는데요. 조금 본격적인 시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는 26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전망이고 26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파인테크니스가 이날 장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애플이 폴더블폰을 만들게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그에 대한 수주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로 이미 힌지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날 장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이 휴대폰 제조 업체들의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폴더블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나와 있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조만간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이날 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 가장 강했던 부분은 로봇이었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전해졌던 소식들 일단 세 가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보시죠.
로봇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세 가지 이슈, 크게는 트럼프와 조선 그리고 CES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이 테슬라 안에서의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적인 면을 놓고 보더라도 새로운 첨단 전략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한 만큼 앞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을 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 하는 의지력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만 놓고 봤을 때는 대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각자만의 로봇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과 LG, SK 등 다양한 로봇들이 라인업이 돼 있는 가운데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비상장 기업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 계속해서 시장 안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정책들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트럼프는 그러한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이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로봇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날장에서 전해졌던 조선 업체들의 이 로봇 도입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체 용접을 이제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HD 그룹주 안에서 협동 로봇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SD 현대 3호에서 국내 최초로 협동 로봇을 조선소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유로메카나 여러 기업들을 놓고 현재 어떤 기업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사무를 필두로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 등 다른 기업들로도 협동 로봇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게 될 CES 2025에서도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있죠. 이날 CES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는 기업들의 로봇 기대감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핏에 대한 공개 기대감, 현대 쪽에서는 이 로봇 공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고요. 두산 쪽에서도 CES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로봇 라인업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CES가 오진 않았지만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다음 달까지 로봇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날장 외 소식으로 또 미국 쪽에서 전해졌던 추가적인 로봇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픈 AI가 그동안 잠시 멈춰 있었던 로봇과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AI에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도 직접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오픈 AI가 가지고 가고 있는 우선순위는 추론 모델 쪽이나 AI 쪽이 강하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개발 이후에는 로봇 쪽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앱트로닉과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발표 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과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로봇 완성 제조 업체들뿐만 아니라 부품 쪽 전반적인 밸류 체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해 나가면 좋을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NBC에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측을 했습니다. CNBC가 내놓았던 내년에도 좋을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주로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엔비디아나 퀄컴, 마이크론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입장 쪽에 있었고 테슬라나 애플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내년에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CNBC가 매년 내놓는 전망 안에서의 정확도가 나름은 있는 만큼 이 보통 저런 종목들 국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연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쪽을 먼저 대비해봐야 될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24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색이 초록불을 띠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해당 종목들과 함께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쪽의 양회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3월 4일에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이기도 하지만 중국 안에서의 부양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날장에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증권가 쪽에서는 아이폰 16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앞으로도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전날 국내장에서는 앞서 확인해 본 것처럼 폴더블 폰 관련해서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신고가 랠리를 돌파한 애플, 오늘도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관련주들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비트코인을 필두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23일, 24일 때까지는 92,000달러까지 가격이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 랠리가 나오면서 99,000달러, 이 10만 달러 선 부근까지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24일장에서 일제히 오름폭을 보이는 모습이 미증시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부분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날장에서 이정재 배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을 앞두고 되려 하락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오늘 개봉과 동시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서도 증시 폐장일이 겹쳐 있는 만큼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입니다. 굉장히 국내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증시에서의 강한 산타 랠리, 상승 흐름이 국내 증시에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 이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이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가 선물을 툭 주고 간 느낌이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91%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1% 이상 상승하면서 각각 2만 선 그리고 6천 선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24일까지 월화 이틀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요. 무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한 주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산타랠리 기간에 돌입하면서 시장이 더욱더 기대감을 품고 미리 또 함께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번 달을 한번 보시면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아직까지는 하락권에 있습니다. 상승세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만 3%대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과연 다우와 S&P 500 지수도 상승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는 아니고요. 산타랠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5거래일부터 새해 첫 2거래일까지 이 기간을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LPL 리서치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산타랠리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1.3% 오르면서 보통 7거래일의 평균 상승률인 0.3%를 아웃퍼폼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산타랠리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던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초록색이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S&P 5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도요. 대체로 다 초록불을 켰죠. 그만큼 전부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들을 11개의 섹터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11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한 게 헬스케어 0.17%입니다만 일단 모두 다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완연한 상승장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별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빅테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 지난 화요일장에서 52주 신고가 또 새로 썼습니다. AI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0.4%가량 올랐는데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순매수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테슬라가
하나가 아닌 바로 이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해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지금 지난 화요일에 7%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월요일에 이어서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죠. FOMC 충격에서 이제 계속해서 벗어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 어댑터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또 주가 큰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히트맵에서도 반도체 섹터 강하게 초록불을 켰었는데 브로드컴 또 눈길이 가는 종목이죠. 3%대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12월 랠리 이어가면서 올해 12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MD도 1.36% 오름세였는데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 월가에서 그리고 앞서 확인해 보셨던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약 46%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21% 상승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듯 했더니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다시금 10만 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 지난 5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좀 부진했습니다만 24일 하루를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4.28%,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7%대 그리고 체인 채굴 기업들도 모두 다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테마도 살펴봐야겠죠. 이제 올해 거래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의 테마는 AI와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올해 이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올랐던 기술주 탑5를 꼽아보면 앱러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그리고 로빈후드, 엔비디아가 될 텐데요. 앱러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781% 정말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422%의 급등세를 나타낸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AI 테마는 계속 갈 것이란 이야기 나와 있는데 과연 이 5가지의 종목들 내년에도 정말 강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내년에 나스닥 선호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안에서 올해의 수익률이 좀 약했더라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CNBC가 잘 선별해 봤는데요. 일단 그 6가지 종목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올해 수익률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내년에 추가 상승 여력 39.2%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과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주 중심으로 지금 내년에 추가 상승 여력 모두 다 30%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잘 나갔던 테마 AI와 가상자산, 그리고 내년에 또 선호되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주가 가장 많은데요. 잠시 후 마켓 비하인드 시간을 통해서도 내년에 AI가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홍풍을 시장에 가져다 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